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주간 롯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해야 될 건 아닌데 전체적인 성적만 봤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조건이 성립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말에 다 이겼으니까. 네, 위닝 시리즈를 주말 시리즈에서 거뒀기 때문에 주간 롯데 하고요. 지난주 성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키움과의 주중 시리즈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당했고 간단하게 봅시다.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봅시다. 1차전 승리 이후에 내리 2연패하면서 루징 시리즈 했고 두산과의 시리즈 1차전에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지만 마지막 두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위닝 시리즈를 장식을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경기를 복귀를 해보면 간보아가 첫 등판에 우려를 딛고 잘 던졌죠. 타선 또 12안타 8득점으로 간보아의 첫 승리를 챙겨줬습니다. 키움하고 확실한 전력차를 보여줬기 때문에 1차전만 직전주에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이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바로 다음날에 드러났습니다. 수요일에 박세영이 올라왔죠. 간보아가 잘 던진 이후에 그동안 쭉 잘 던졌던 박세웅과 데이비슨이 그 바통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박세용 선수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이날도 5와 3분의 2 5실점을 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의 성적을 구해보니까 22이닝 27점 18자체 ERA가 7.36입니다. 그 이전 9경기에서 ERA가 2.25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내용이 최근에 많이 안 좋아졌고요. 첫 9경기까지가 지구 1선발이었고 지금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잘 던지는 투수들 가운데 가장 못 던지는 것 같고 못 던지는 투수 가운데 가장 잘 던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받는 돈도 있고 박세웅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이날 전준호 선수의 통산 2차안타가 나오긴 했는데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었죠. 그리고 3차전에서 데이비슨이 아니, 이거는 됐습니다. 왜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언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웠습니다. 기억에서.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데이비슨이 유강남하고 손성민하고 호흡 맞추는 경기에서 성적이 엉망입니다. 정보군하고의 호흡에서 ERA가 1.58인데 유강남과 손성민하고 호흡 맞춘 거에서는 ERA가 9.9였어요. 오, 심각하네. 이건 어떻게 생각한가? 그래서 이번에 유강남 선수랑 배터리 코치랑 같이 2군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투수 리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지가 못 던지는 거 가지고 뭘 계속 진짜. 근데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던난 포수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해야지. 그치,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다. 슬라이더의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결정구 중 하나로 슬라이더를 써야 되는 투수인데 슬라이더가 원래는 130대 초중반이 구속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지난 등판 보니까 130.5km 그리고 지난 등판이 130.8이었습니다. 3, 4km가 떨어지다 보니까 슬라이더 위력이 반감된 게 아무래도 가장 안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금요일 나균환 선수가 나와서 뭐 열심히 던졌는데 결과가 썩 좋진 네, 않았습니다. 항상 나균환 선수 열심히 던지는데 올 시즌에 결과가 잘 따라주지 않고 있고요.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주 KT 하고 할 때 제가 가는 날 목요일인데 나균환이 선발 나오더라고요. 나균환의 첫 승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감격의 첫 승에 과연 이창석 기자가 함께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2차전과 3차전은 전부 승리를 거뒀는데 2차전에서는 타선이 활발하게 터졌고 이민석 선수가 5이닝 동안 4실점하면서 나름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잘 버텨준 모습 보여줬고 이날은 타선이 이형 위원 말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준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도 전준호 선수가 믿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부는 인정하니까. 조성환 감독이랑 친분이 있는데 제 결혼식 때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1차전은 그래도 승리를 가져가고 롯데가 위닝 시리즈 했으니까 윈윈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쵸. 그리고 3차전에서 간보아가 다시 등판을 해서 또 좋은 투구를 보여줬어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구속도 157까지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160일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간보아의 퍼포먼스는 스쿠버 빼고는 딱히 뭐 렉스 프리드도 간보아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혹여나 누군가가 저희도 다른 외국인 선수를 구하고 싶은데 간보아 같은 선수가 없을까요? 하면은 스쿠버 근데 어제는 김동혁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윌리 메이스의 더 캐치에 착안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보다는 2018년 보스턴의 우승을 이끌었던 앤드루 베닌텐디. 베니텐디의 슈퍼세이브도 떠올랐고 이거는 근데
단순하게 어제 롯데의 승리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롯데 팬들, 5천만 롯데 팬들의 일상을 지켜준 승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노예 평화상 아니더라도 시즌 이후에 크보 평화상 후보에 들어가줘야 돼. 만약 어제 그걸 못 잡았다, 연장이야. 올 시즌 연장이야, 명장면. 연장이고 이기는 거 장난 못했어. 그럼 우리 주한도 또 못 찍었지. 이 얘기 하려고 찍은 겁니다 오늘. 김동현 선수의 슈퍼세이브. 근데 마인드도 훌륭해요. 인터뷰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효자가 되겠다. 그런 걸 하더라고. 팅했어요. 선수 인터뷰 보고 눈물 흘린 적은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눈물도 흘렸어요? 네. 지난주에 그러면서 3승 3패 기록을 했고 타선 성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타율이 리그 1위였고 일위였죠. 득점도 네. 1위였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3, 4, 5번의 타율이 무려 4할 2푼이더라고요. 중심 타선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레이스가 지난 주간에 타율이 무려 6할이었습니다. 잘 쳤어요. 네, 홈런도 2개나 때려냈고요. 전준우 선수도 2,000안타 기록을 했고 4할이 넘는 타율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타선은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투수진이 선발진이 간보아를 나는 제외하면 투수진 성적은 굳이 안 찾아봤어요. 찾아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대충 또- 이게 6경기 추이를 보니까 굳이 내가 안 찾아봐도 되겠다. 저는 이제 또 중립적으로 네. 기록을 어느 정도 찾아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웃기죠. 주간 롯데 찍는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게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의 취지를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은 지켜줘야 되니까요. 네. 네. 맞아요. 선발진이 네. 6.55에 아, 그렇구나. KI. 하지만 불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2.70으로 3위에 불펜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선발진이 문제입니다.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지금 롯데 타선이 부상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황성빈과 나승엽에 이어서 윤동희까지 대퇴사도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선발진이 어느 정도 또 버텨주는 야구를 펼쳐줘야 딱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뽑았을 때 이게 지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주만 보더라도 타선의 성적이 좋긴 했는데 너무 심했어요. 편차가. 꾸준하게 점수를 뽑으면서 잘 갔다면 좋았겠지만 잭로그에 막힌다던가 그런 경기에서도 롯데가 최소한의 점수를 뽑아내면서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부상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선발 야구를 좀 더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는 활발하게 타선이 터졌다고 치더라도 부상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타선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손호영 좀 돌아와줘야 돼요. 요즘에 G.O.D 노래를 못 듣고 있어요. 손호영 때문에. G.O.D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 있죠. 내가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야, 호영. 아니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 보여주면 공격에서 많이 해줘야 되고 타선에서 빠진 핵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준우, 레이에스, 손호영 이 선수들이 대목소리를 해주면서 버텨줘야 아무리 이대신 잇몸이라고 하더라도 잇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치. 네, 잇몸은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선수들이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전준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산 2,000안타를 달성을 했어요. 고마운 선수죠. 롯데에서만 17시즌을 보내면서 원클럽맨으로 위대한 주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메이저리그 현역에서도 2,000안타 때려낸 선수가 손에 꼽고 한 팀에서 2,000안타 친 선수는 알투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힘들고 이제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처럼 한 팀에서 2,000안타를 칠 수 있는 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의문이란 말이에요. 또 계약 규모 자체가 시장에 나왔으면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죠. 롯데면은 나와서 이런 대업을 달성을 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27년까지 전준우 선수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롯데 최다 안타 정도는 계약 기간 내에 충분히 그렇죠. 네.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 주 스케줄을 알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게 네. 또 함의 수성을 해야 되는 분수령. 매일 주가 분수령이야. 매일 주가 위기고 기회이자 분수령이자.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위에 있으면 다 분수령이에요. 아니, 너무 촘촘해, 수위가. 그동안은 위에 있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분수령을 못 느껴본 아니, 거죠. 허구현 총재는 좋을 수 있지. 피만 거잖아, 피만. 네. 이번에는 원정 시리즈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주중에 수원에서 KT와의 3연전이 있고 주말에 인천 문학에서 SSG와의 3연전이 있어요. 한석 기자가 목요일에 수원을 네. 방문하고요. 리즈파크 방문을 처음 할 예정인데 이번 시즌 첫 직관이에요. 롯데 경기는 선발 매치업을 한 달 전까지 몰랐거든요. 나균아 선수의 승리 소식 한번 접했으면 하네요. 설마 고영표입니까? 아닙니다. 소영준입니다. 그나마 고영표는 아니네요. 거기서 거기 같은데 만약 롯데가 그날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안 옵니다.
수원 위즈파크에서 빼놓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상대팀을 봤을 때 3승 3패가 좀 아쉬운 성적일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순위 싸움을 하는 팀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쵸.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키움이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 쇄신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단 말이야. 위험했던 상황치고 3승 3패를 했다는 건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찍은 겁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주간 롯데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롯데가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